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매우 뜨거운 흐름을 나타냈고, 그 중심에는 2차 전지가 있었죠.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증시 일정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일정들이 정말 많죠. 여기 보시면은 화요일 내일입니다. 동해 탐사 시추 안정성 검토 및 토론회가 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가 좀 쉬어가고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다음으로 목요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와 미국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자, 공모주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상장한 공모주 5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50개 지금 주가를 보면은 대부분 공모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몇몇 기업들은 공모가 대비 막 반토막 났어요. 이런 기업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큰 상관은 딱히 없습니다. 장 초반에는 대부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는 공모주 투자는 장 초반에 그냥 매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잊지 말고 청약을 해야겠죠. 오늘부터 내일 진행하는 셀비언, 인스피언, 한캠을 꼭 잊지 마시고 내일 청약하시고요. 주관사는 각각 대신 한투, 신영, 유진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서 금요일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루미르, YJ링크, 신한스펙 요렇게 세 개도 데이터 나오자마자 청약할지 말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5만 전자까지 가더니 다시 올라와서 진짜 다행입니다. 6만 1,300원까지 왔어요. 5만 전자는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저가 매수가 몰리는 듯합니다. 자, 마침 내일 3자는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입니다. 물론 안 좋게 예상하겠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국내외 증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목표가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맥쿼리는 반토막 6만 4천 원을 외치기도 했으며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도 막 8만 원 초반 이런 식으로 1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도체 부분 희망퇴직 이야기도 등장하는 삼전 당분간은 미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혹시 내일 반전의 신호탄을 써줄지 한번 기대를 내일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 최악의 3분기. 자, 삼성전자가 3분기에 무려 마이너스 25%. 사실상 거의 하한가 맞은 거랑 비슷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억을 들고 있었다면 2,500만 원이 증발하는 엉덩이가 무겁기로 유명한 삼전에게는 충격적인 하락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나면은 보통 그 다음 해는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실제로 2000년 이후 연간 낙폭이 20%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무려 40%에서 80%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돈을 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물려도 그냥 하루에 뭐 한 개씩 두 개씩 뭐 이렇게 샀다가 나중에만 오르고 나면은 그때 왕창 파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자, 과연 이때까지 통계가 증명했던 대로 내년에 3전은 막 50%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믿어보긴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주주분들을 위해서 진짜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급등. 야, 부양책 하나에 이렇게 크게 반응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사면 안 된다. 아직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을 보냈는데 벌써 3주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 SG에서는 중국 증시 부양책 효과로 15%나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 GDP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5%에서 5%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자, 홍콩 항생 지수가 연초 대비 3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한국도 결국은 올 겁니다. 이러한 날이 내년 안에는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증권사가 사라 사라라고 말을 하는 조선주는 힘든 시간을 최근 보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의 하락은 분명 기회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매동을 보면 최근 기관이 더 파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큰 상관은 없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살지 말지 정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이 대부분의 이유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해 후판 가격 상승이 첫 번째라고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계속 봤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중국이 부양책으로 일어설 때는 중국 조선사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까 막 저가 수주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중국 조선주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물론 그들과 우리가 리그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쟁이 심화되게 되고, 한국 조선주는 과거에도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은 지지부진했던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똑같을 거다라는 걱정이 나오며 오늘 또 조선주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조선이 오랫동안 많이 오른 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담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조선주가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국내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보는 모습도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올 한 해 코스닥은 11% 하락했다고 합니다. 주봉을 보면은 그렇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죠. 그런데 그 반면 홍콩 H지수는 벌써 41%가 올랐고, 대만 각권지수는 24%가 올랐고요. 니케이도 15%나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아시다시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국가들 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곳은 5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2개를 한국이 차지했다고 하고,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러시아 RTS 지수로, 원래는 코스닥이 꼴찌였죠. 그런데 최근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그래도 꼴찌는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와중에 코스닥의 종목별 수익을 따져봐도 10개 중 7개사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주가가 반토막 넘게 하락한 친구들은 115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개 중 1개 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좀비 기업으로 남게 되는 경향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하니까, 야, 아무리 우리가 공모주 투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분명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 들어 공모주를 조금 더 깐깐하게 본다고 하긴 하지만, 애초에 비싸게 상장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공모 밴드를 벗어나는 공모가는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다시 해보네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2차전지 이쪽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죠. 22일 현대차 인도 증시 상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IPO 가치는 약 190억 달러로 원화로는 2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25조짜리 현대차가 딱 상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엄청난 대우급이겠죠.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규모 중 가장 큰 역대급 IPO가 된다고 하고, 22년도에 상장했던 생명보험공사가 약 3.3조 원 규모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끌시끌하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식으로 오늘 자동차주, 자동차 부품주는 빨간불을 켰는데, 다만 처음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전지가 매우 좋았죠. 4680 배터리가 드디어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테슬라에서 LG엔솔에게 4680 배터리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왜 4680인가? 바로 지름이 46, 높이를 80을 가지고 있어서 4680 배터리로 불립니다.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받는 원통형 배터리이죠. 자, 그동안은 오창에서 시험 생산을 해왔었는데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며 그동안 계획했던 시점보다 양산이 계속 늦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테슬라가 묻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12월부터 양산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매우 뜨거운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난주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를 이제 규제한다, 그런 얘기도 마침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곁들여져서 오늘 2차 전지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마침 장중에는 전고체 관련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120에선 뚫고 간 애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반도체를 고집하다가 그 흐름이 2차 전지로 넘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기아에 대해서 오랜만에 매수 리포트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증권에서 기아의 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주가 하락이 저가 매수에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들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하향을 하면서 막 떨어지는 칼날이 아닌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친구들은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주가 얼만가? 무려 16만 원. 지금 사면은 60% 줄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까지 합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아를 적해본 이유가 뭔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율은 우호죠. 그리고 믹스 개선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배터리 재료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EV9이 미국에서 판매가 되면서 미드 하이 싱글의 전기차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믹스 개선 등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아 하면은 요즘 또 주주 완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전하며 이는 주가의 하방 지지선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일 것이다. 지금 사면은 언젠가 16만 원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IM증권에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28만 7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가 미쳐 날뛰고 있죠. 최근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언제까지 긴장감만 높아질지 모르겠으나 사우디 UAE에 이어 이라크도 중거리 지대공 방어 무기 천궁2를 발주하고 있는데요. 천궁2의 경쟁자인 나삼스라고 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삼스는 주문이 밀리면서 납기까지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있다 보니 빠른 납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전장에서 무인 드론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봇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하네요. 거기에 비공의 미국 수출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방산주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물론 전 세계적으로 좋은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맞습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의 리스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산주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소주, 라면, 담배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불황기 대표 상품이죠. 전부 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수록 당연히 여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크게 증가했던 요 친구들 요즘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소주는 20에서 40%, 라면은 20에서 30%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10%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야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기 좋은 겁니까?' 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고 고물가와 소비 양극화라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 소주, 라면, 담배라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그냥 이거 말고도 다른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품목이 요즘 들어 또 편의점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몰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소주, 라면, 담배의 이러한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아진 게 아니라 더 저렴하고 더 가성비 좋은 그런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고령 리스크는 이제 트럼프에게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고령 리스크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이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라지고 나서 그 업보가 전부 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업체에 따르면 트럼프의 건강과 나이가 대통령직 수행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는 무려 4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상대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7%, 야, 저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해리스랑 비교하다 보니까, 야, 저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 트럼프의 말 실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이랑 비교해도 유세가 283차례에서 61차례 체력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게다가 연설 시간도 평균 2배나 증가, 아 이 교장 선생님 특히 나이 많으신 교장 선생님 말이 길어진다는 건데 그러한 특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즘에 지지도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박빙이라고 해요. 과연 누가 이길지, 누가 이겨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또 좋게 만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동남아도 우리 원전이다. 윤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의 원자력 발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동 그리고 유럽이었죠. 이제는 동남아까지 사정권에 들어왔다고 하며 MOU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많이 신기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원전을 짓다가 만 적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바탄 원전이라는 곳인데 1976년에 착공하고 8년 동안 열심히 짓다가 그런데 그때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국민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 갑자기 체르노빌이 터지면서 봐라 이거 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며 완전 무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몇십 년 동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건데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아마도 필리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뭐 정전이 일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마침 또 이 원전이 우리나라의 고리 2호기 있죠. 그 원전과 같은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임자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원전 관련주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줬는데 다시 또 추가 상승할 때가 되었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 기르분들 돈 많이 버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